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그 ETF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뉴욕 지수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나스닥 지수의 대표, 또 S&P 500 지수의 대표 SPY가 되겠죠. 또 다우존스 지수의 대표 DIA, 이 세 개에 대해서 이 정도는 알고 투자하자 하는 주제로 얘기를 하겠고요. 이 대표 세 개 종목의 5년 수익률, 또 금년 1월 1일부터 지금 8월 오늘 15일이죠. 15일까지의 수익률을 한번 비교 검토해보고 ETF 전성시대에 무엇을 사는 것이 옳을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 유튜브를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분께서 처음으로 미국 주식을 이제 투자를 지난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돈을 넣은 것을 보니까 약 20만 원 정도를 환전을 했더라고요. 요즘 뭐 1180원대니까 조금 이제 낮게 환전이 잘 됐죠. 그런데 20만 원 정도로 살 게 뭐가 있나 보다 보니까 특별히 마땅하게 좀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뭐 요즘 핫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뭐 테슬라 이런 주식도 사실은 사고 싶은데 돈이 많지 않으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QQQ만 해도 지금 한 30만 원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QQQ를 살래도 3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까 10만 원을 더 넣어서 30만 원 가지고 환전을 해서 한번 시작을 해왔으면 좋겠다 해서 QQQ를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정도를 비교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또 그분께 이것을 뭐 일일이 공부를 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해서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그 상식과 또 내부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공부를 해서 오늘은 ETF의 전성시대에 무엇을 사야 할까, 또 미국 투자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분이 첫 주식 매수를 무엇을 할까, 이것을 제가 이 QQQ를 추천을 했는데, 이것이 QQQ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오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ETF 시장은 매년 약 20%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운영되는 자산이 약 5조 6천억 달러에 이른다고 하니까 상당히 큰 규모가 되겠고요. 그 중에 그 많은 ETF 중에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70% 이상이라고 하니까 미국이 뭐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미국에만 2,000개가 넘는 ETF가 있는데 이거 다 공부할 수도 없습니다. 또 공부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투자하는데 대표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것을 투자를 하는데 이것을 다 뭐 일일이 한 주, 두 주씩 투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ETF의 그런 기본적인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우선 우리가 ETF를 선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선은 높은 투명성, 또 낮은 거래 비용과 또 세금, 또 매매할 때 편의성이 있죠. 기존 펀드와의 차별화가 있습니다. 펀드는 사실 사기도 그렇고 또 팔 때도 약 열흘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팔고 나서 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거래 비용도 높기도 하고요. ETF는 안전성이 있고 또 자산 배분 효과로 해서 리스크를 해칭할 수도 있고 또 분산하는 효과도 있고요. 또 요즘은 시장의 위험과 또 확장, 양방향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국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분에게는 가장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대부분의 그 뮤추얼 펀드가 운영 보수가 한 1%에서 2% 정도 되는데 ETF는 사실 운영 보수가 낮습니다. 약 1% 이내가 되겠죠. 어떤 것은 뭐 0.09%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도 ETF 시장이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ETF 시장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글로벌 비중으로 본다면은 우리나라 ETF 시장은 1%가 안 된다고 합니다. 약 0.67%로 아주 미약한 그런 실정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또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투자자가 많지 않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초우량 ETF로만 매매해도 수익을 내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는 ETF 이것저것 자꾸 기웃거릴 필요가 없이 딱 이 세 가지 중에서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혼합을 해서 투자하면은 최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ETF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TF는 그 액티브 펀드 ETF가 있고 패시브 펀드 ETF가 있죠. 이 액티브 펀드에는 펀드 매니저가 수시로 매매해서 또 공격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얻고자 하는 그런 상품이 되겠고, 패시브 펀드 ETF는 펀드 매니저의 역할이 소극적이고, 그래서 모든 주식에 투자하는 시장 지수를 추정하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우후죽순 늘어나는 ETF, 사실은 우리가 볼 때 그게 그거 같고 또 공부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어떤 ETF에 투자할지 이거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렇게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지난 5년간 1050개의 ETF가 새로 생겼고 이 중에 900개가 사라졌다. 약 86%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ETF도 이게 한번 만들어졌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가지도 않고 또 안전성에도 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ETF의 수명도 봐가면서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는 장기 투자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다. 뭐 ETF가 없어지면 그렇게 되겠죠. 또 ETF가 없어진다면 약 30일의 공지기간을 주지만은 거래량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우후죽순 늘어나는 ETF에서 어떤 ETF를 선택해서 투자할지는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지수 대표 ETF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ETF는 지금 역사를 보게 되면은 1993년도에 뉴욕 증시에 SPRD ETF라고 해서 첫 선을 보였다고 합니다. 역사가 약 27년 정도 되네요. 또 ETF는 미국의 자산운용사가 운영하는데 지금 대표적인 것이 브렉락이 있고 또 뱅가드가 있고 또 인베스코 또 스테이트 스트리트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 자산운용사들이 있죠. 삼성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것이 코덱스,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타이거, 또 한국투자에서 킨덱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기본적으로 ETF의 그런 규모나 이런 것도 좀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워렌 버핏의 유언장을 제가 공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워렌 버핏은 지금 나이 연세가 90세가 넘으셨죠. 그래도 현직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고 투자도 지금 계속하고 계시죠. 금년 상반기에만 해도 은행주, 항공주를 대거 내다 팔았던 그러고 또 일부 지금 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유언장을 보게 되면은 그분은 지금 약 95% 이상을 기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거의 전 재산을 기부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 남은 돈은 가족들에게 이제 분배를 해줄 텐데 그 남은 돈의 95%는 S&P 500 추종 인덱스에 투자하고 10%는 채권에 투자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유언장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S&P 500 추종 인덱스가 있고 또 10%는 이게 채권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채권은 20년 채권이 있는 그 TLT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 2% 정도 그 지금 배당을 주고 있는 배당이 아니라 이제 보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채권은 TLT에 한 10% 정도 투자하고 또 90%는 S&P 500 추종 인덱스에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워렌 버핏이 이제 이번 2분기에 투자한 것인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골드라고 있습니다. 브리크 골드 코퍼레이션이 있는데요. 지금 워렌 버핏은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에는 투자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배당이 없고 알을 안 낳기 때문에 금과 은은 투자를 안 한다고 했는데 이번 2분기에 보니까 이분이 그 광물 캐는 그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보게 되면은 2분기에 매수한 종목 맨 위에 이 골드가 있는데 이 회사는 광업 회사로 금과 구리 등을 채굴하는 이 사업을 하는 기업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워렌 버핏도 결국은 그 금광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아마 그 직원들이 했을 수도 있고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번에 그 워렌 버핏 그 포트폴리오에 금이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렇게 90%는 인덱스 추종 ETF, 10%는 채권에 투자하라는 그런 유언장을 남겨놓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그 ETF, QQQ, 또 SPY, DIA 이렇게 세 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QQQ는 운영사가 인베스코고요. 운영 보수가 0.2%입니다. 이런 거에 비해서 조금 높죠. 0.2%. 또 지금 시가총액이 약 1272억 원 정도 됩니다. 1272억 3613만 달러고요. 지금 SPY는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3001억 2341만 달러네요.
DIA는 230억 5,335만 달러가 되겠는데요. 이 DIA가 조금 규모가 작긴 하네요. 근데 지금 우리가 ETF를 투자하더라도 최소 10조 원 이상, 달러로는 10억 달러 이상 되는 그런 ETF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QQQ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시가 분배율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요. 보통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률이라고 해서 시가 배당을 하는데, 이 ETF는 시가 배당이 아니라 분배율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QQQ는 높지는 않지만 연 0.61% 정도의 시가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월로 따지면 4월, 7월, 10월, 12월. QQQ는 99년 3월 10일 날 설정이 됐고요. 기초지수가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그런 지수, 펀드 지수가 되겠고, 보유 종목은 104개. 또 SPY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그런 펀드가 되겠는데, 운영사는 스테이트 스트리트이고요. 운영 보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0.09%.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은 약 3,001억 달러가 되겠고요. 시가 분배율, 시가 배당이 연 1.75%로 조금 높죠. 여기보다는 0.61%의 2배 이상 되네요. 배당 시기는 분기 배당이 되겠는데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되겠고, 설정일은 1993년 1월 22일. 기초지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S&P 500 지수고요. 보유 종목이 약 507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DIA는 다우존스 지수의 대표 ETF인데요. 이것도 스테이트 스트리트라는 그 운용사가 되겠고, 운영 보수는 연 0.16%가 되겠습니다. 또 시가총액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30억. 또 연배당률이 조금 높죠. 연 2.26%. 요거는 월배당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지급하는 것이고요. 설정일은 1998년 1월 20일.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우존스 지수를 기초지수로 활용을 하고, 보유 종목은 31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은 다 1900년도에 이게 했기 때문에 20년 이상 된 아주 장수 ETF가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운영 보수가 있는데 0.2%, 0.09, 0.16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보수가 우리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ETF 가격이 있습니다. 매일 거래되는 ETF 가격에서 365일 나누어서 잘게 쪼개져 가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SPY가 1등이죠. 그 규모로 봐서는 약 우리나라 돈으로 약 360조 원이 됩니다. 이게 좀 360조 원이 어느 정도 크기냐 하면은 사실 어마어마한 크기인데요. 오늘이 그 8월 15일 날짜인데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46조 원입니다. 그러면은 346조 원이면은 지금 현재 SPY 시가총액이 360조 원이니까 약 14조 원 정도가 더 크네요. SPY 한 개 회사가 삼성전자보다.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큰 회사죠. 그 다음에 이제 QQQ가 되겠는데, 요거는 약 15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작은 게 이 DIA가 되겠는데, 이게 약 27조 원. 그래서 우리는 10조 원 이상 되는 그런 그 ETF에 투자하자 했는데, 이 세 개가 다 공이 10조 원 이상 그렇게 좀 규모가 되겠고, SPY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능가하는 그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DIA, QQQ, SPY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그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가 되겠는데, 이것이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지수 중 하나로 우량기업 30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업종 대표성으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다. 이 다우존스 지수는 1896년 월스트리트 저널의 편집자 겸 다우존스 앤드 컴퍼니 공동 창업자인 찰스 다우가 창안한 지수다. 여기에 지금 포함된 것들이 골드만삭스, 나이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맥도날드, 비자, 뭐 우리가 대부분 다 아는 기업들이 되겠네요. 이게 30개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100 지수는 나스닥에 상장된 우량 기술주 중심으로 100여 개의 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1985년 산정하여 발표를 시작했고, 1971년도에 나스닥 지수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넷플릭스, 퀄컴, 테슬라, 페이스북,
비자, 이거는 오타입니다. 바자가 아니고 비자인데요. 이것은 QQQ가 기초지수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S&P 500 지수는 미국 주식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수로 대형 주식 500개 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923년도에 공개되었으며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개발해서 1957년도에 확대하여 현재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포함된 주식을 보게 되면 델타항공, 로키드 마틴, 또 모건 스탠리, 펩시코, 에브비, 스타벅스 등 우리가 잘 아는 주식들이 되겠고요. 맨 위에 지금 오늘 제가 포함한 것이 SPY인데 S&P 500 지수에 VOO, IVV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많이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QQQ, SPY, DIA가 어떤 주식들을 포함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애플이 13.58%가 포함이 되어 있죠. 제일 많이.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0.99%, 아마존이 10.93%, 페이스북이 4.33%, 또 알파벳, 이게 구글이죠. AC, 요게 이제 한 7%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엔비디아, 페이팔, 어도비, 요즘 10개만 뽑았는데요. 이게 절반을 넘었습니다. 55.86%고요. 그 다음에 SPY는 뭐 애플도 물론 포함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비율이 좀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애플이 6.58%,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지금 요게 구글, 알파벳, AC 요거 있고, 그 다음에 버크셔 해서웨이, 존슨앤존슨, 또 비자카드, 프랙터 앤 갬블, 이렇게 해서 한 상위 10개 종목이 이렇게 SPY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 우량한 주식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DIA를 보게 되면은 애플이 약 11.07%,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그 다음에 홈디파트, 이건 가구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마이크로소프트, 맥도날드, 비자, 보잉, 3M, 존슨앤존슨, 뭐 이렇게 해서 약 10개 주식을 이렇게 상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은 QQQ가 지금 상위 10개가 55%, 그 다음에 DIA가 58%, 이제 SPY만 이것이 이제 골고루 지금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SPY만 한 27% 정도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각자의 특성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세 개의 ETF의 지난 5년간 상승률에서 어느 것이 1등을 차지했는지, 또 금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 8월 15일이니까 8월 15일까지 1년 동안 상승률은 어느 것이 가장 앞섰는지 이거 한번 비교 분석해보고 이게 골고루 지금 혼합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하면 되겠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SPY가 파란색이고요. 또 요게 황금색이죠. QQQ가 황금색이고 DIA가 이제 짙은 요 이제 밤색 같은 게 되겠는데, 이것이 지금 5년 평균입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이렇게 좀 해서 지금 올리는데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것이 지금 SPY하고 DIA가 있고요. 이 위쪽에 있는 것이 지금 QQQ입니다. QQQ가 지금 19년, 20년도에 와서 지금 차이를 확 벌려놨죠. 가파른 차이를 벌려놨습니다. 그래서 QQQ가 현재 5년 수익률은 최고를 보이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또 금년 1월 2일부터 한번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똑같이 SPY, DIA인데 이게 지금 SPY고 DIA이고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것이 QQQ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평균을 보더라도 역시 QQQ가 가장 수익률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그 SPY, 그 다음에 지금 수익률이 낮은 것이 DIA가 되겠네요. 그래서 밑에 자료를 보게 되면은 QQQ가 2016년 1월 4일 날 109.5달러였습니다. 그 다음에 20년 1월 2일 날 216.1달러, 20년 8월 14일 날 이제 어제 날짜죠. 272.1달러인데 5년 수익률을 보니까 249%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연 약 50%가 상승을 했습니다. 1년에 50%. 상당히 큰 폭의 상승률이죠. 그리고 금년부터 1월 2일부터죠. 1월 2일부터 어제까지 8월 14일까지 보게 되면은 약 25%가 상승을 했네요. 이거 상당히 큰 폭의 상승입니다. 물론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3월 달에 급격한 하락이 있었지만 그 후에 계속 상승을 해서 25%가 상승을 했습니다. 연 50% 적은 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만 투자해도 상당히 좋은 그 수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SPY를 보겠습니다. 16년 1월 4일 날 201달러였습니다. 또 금년 1월 2일 날 324달러, 324.8달러. 또 어제죠. 8월 14일 336.8달러가 되겠는데
5년 수익률을 보니까 약 67%가 상승을 했습니다. 연으로 보니까 약 13%, 1년에 13%씩 상승을 했고요. 또 금년 1월부터 지금 8월 14일까지 보니까 약 4% 상승하는 데 그쳤네요. SPY가 많이 상승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DIA를 보겠습니다. 16년 1월 4일 날 154.3달러, 또 20년 1월 2일 날 285달러, 20년 8월 14일 279.8달러입니다. 어제 날짜죠. 그래서 5년 수익률을 보니까 81% 정도 상승을 해서 연 플러스 16%가 되겠습니다. 1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연 16%도 괜찮은 수익이죠. 그 다음에 금년 1월 2일부터 어제 날짜까지 보니까 이게 지금 상승이 안 되고 마이너스 2% 하락을 했습니다. 1월 2일 날 285달러였는데 지금 어제 279.8달러로 이렇게 지금 내려갔네요.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3개 ETF 비교 분석을 해드렸는데, 사실 ETF는 여러 개의 주식들을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러 개의 주식들을 한 바구니에 담은 종합 선물 세트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각 개별로 사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애플만 해도 한 50만 원 정도 하고,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300만 원이 넘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테슬라도 지금 뭐 140만 원 정도, 150만 원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각자 한 개씩만 사도 돈이 많이 필요한데, 이것은 한 바구니에 담아진 종합 선물 세트이기 때문에 한 번에 우리가 이 QQQ 하나만 사도 이렇게 여러 개의 주식을 산 것이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이렇게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를 구독하는 구독자분께서 처음으로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하면서, 물론 이제 환전도 처음이고 투자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QQQ를 추천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QQQ가 270달러 정도 됐는데 오늘 보니까 272달러가 됐네요. 조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한눈에 확 오르는 그런 ETF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런 ETF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금년이 2020년이니까 앞으로 5년 후에 매년 50% 상승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이 QQQ를 투자를 하면 아주 좋겠다 생각을 하고, QQQ는 안전하죠. 또 보수도 낮죠. 또 여러 개를 한 번에 투자하는 그런 효과도 있죠.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당도 또 주고 있습니다. 배당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때 미국 주식 첫 투자는 QQQ, SPY, DIA 이 세 개를 골고루 접목을 해서 투자를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QQQ, SPY, DIA 또 이 정도는 알고 투자하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수익률 비교 검토, 또 1년 수익률 비교 검토를 해서 무엇을 사는 것이 적당할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